청정한 자연 속에 나비들이 날개짓하는 고즈넉한 옛 땅. 드넓은 갯벌과 바다, 들녘에 남도의 질박한 삶이 어우러지는 곳, 전라남도 한평입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한평 땅 서쪽 한평항. 고요했던 새벽바다, 물살을 가르며 달려가는 것은 숭어잡이 배입니다. 봄 기운이 내려앉은 한평 앞바다엔 요즘 숭어들이 제철입니다. 이게 파란 부분이 뻘이에요. 숭어 타고 가는 거지. 바다 물속에 거기 많이 있어. 배를 세우고 전날 미리 쳐놓은 그물을 걷자 팔뚝만한 숭어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숭어철은 11월부터 5월, 겨울에서 봄까지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한겨울에 잡히는 숭어와 봄에 잡히는 숭어는 생김새도 맛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참숭어라고 하고요. 이제 보리가 날 때 그때 좀 보리숭어라고 있어요. 눈 색깔이. 이거 지금 나오는 거는 눈 색깔이 노란데 그래서 좀 검은 색깔 나는 계통이 있어요. 숭어가 많이 잡힐 편이에요? 네, 지금 철이 그래요. 철이 많이 잡히는 철이에요. 숭어는 모양이 길고 빼어나다고 해서 조상들은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평만 일대에서 숭어가 많이 잡히는 것은 드넓은 갯벌떡입니다. 여기가 뻘이 좋거든요. 여기가 한평만이 뻘이 좋아가지고 뻘 먹으러 가요. 발이 휘지고 가요. 그러면 보여요. 숭어 타고 가는 거지. 자산 어보에 보면 그 맛이 좋아 물고기 중에 제일이라 했던 숭어. 하지만 변화무쌍한 바다는 인간의 욕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숭어가 제철이라고 해서 언제나 만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죠. 고기가 많이 올라오면 왜 구름을 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기 올라오면 굉장히 구름이 짧아. 더 잡는 욕심에. 근데 안 잡혀봐. 한 12kg 배에다 힘들어. 그러면 고기 3마리 잡고 운전하고 오면서 앞을 못 봐. 왜? 서른들 미안하니까. 밤이건 새벽이건 바다가 열어주는 물때에 맞춰 욕심 없이 일할 때 자연은 그 품 한 자락을 비로소 내어줍니다. 주는 만큼만 가져가요. 바다가 주는 만큼. 내가 더 잡는다고 해서 욕심낸다 해서 더 잡히는 것도 아니고. 갯사람들이 바다에서 얻어가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울 양식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다에 기대어 삶을 길어 올립니다. 조금씩 검은 빛깔을 지어가는 바다에서 계절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바다, 산, 강, 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생각과 다른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한평은 또 어떤 얘기들을 갖고 우리를 맞이할지 기대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드넓고 청정하기로 이름난 한평만의 갯벌. 이것은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삶의 터전입니다. 봄가을엔 뻘낙지, 여름엔 보리새우와 갯지렁이 등 여러 갯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부터 이맘때까지는
자연산 석화가 많이 나는데 갯벌의 풍부한 미네랄을 먹고 자라 그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바로 이 갯벌에서 200여 년 전 한평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고 해수찜을 즐겼다는데요. 한평에선 요즘도 그 원리를 이용한 해수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바닷물과 그 속에 담긴 유황석. 해수찜을 하려면 먼저 유황석을 뜨겁게 달궈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금 1300도인데 이게 좀 더 올라가면 우리 인절미 있잖아요. 인절미 떡, 떡가지로 자기들끼리 붙어.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보면은 돌 자기들끼리 매끈매끈하게 그렇게 딱 칭칭으로 붙어갖고 있어요. 유황석은 한평 갯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유황석을 소나무 장작으로 2시간 이상 가열한 후 미리 바닷물을 채워 약초를 풀어둔 탕 속에 넣습니다. 이때 탕의 온도는 80도 안팎. 처음엔 그 열기가 뿜어내는 수증기로, 그러다 물이 식으면 그 물로 찜질을 하는 거죠. 이 해수찜은 도자기 가마를 이용해 한증욕을 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네,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왜 할머니가 보면 시원하다고 하시나고 참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어느새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넘어가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원해. 아까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아우 시원해 하면서 그랬더니 나를 보고 쳐다봐요. 강 씨는 가업으로 3대째 전통 해수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 언제든 몸만 오면 할 수 있지만 5, 60년 전만 해도 노천에서 했던 탓에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해수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여 앞에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옛날에 그 터요. 여기서 했어요. 옛날에 여기가. 그때는 전기도 없을 때고 그리고 자연 상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소나무로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했는데 그냥 물이 들어오면 그때는 못 하고 나와야 되고 이제 지금은 하는 과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 사람들의 지혜가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 이어짐의 역사를 이 갯벌 위로 날마다 지는 저 해가 지켜봤겠죠. 이제 발걸음을 육지로 돌려봅니다. 바다에서 멀지 않은 손불면 대전리. 이 마을은 다른 곳에선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풍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열어봐 그래갖고.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마을에 예, 옛날부터 불이 많이 난다. 지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나란히 서 있는 3개의 비석 아래 구덩이를 파자 물이 담긴 항아리 3개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이 줄어든 항아리를 확인한 후 다시 물을 채워 넣는데 이때 바닷물과 민물을 반반씩 길어 사용합니다. 이 마을이 배가 한 25 사는데 완전 밀집되어서 한번 불나버리면 전부가 다 터질 정도 되어버려. 그래가지고 이것을 옛날에 500년 전에 도사님 이런 거 했다 없다 근데 오늘 못 봤지. 그래서 한 것이요. 이게. 이름하여 불마기제. 매년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우고 덮어도 1년 후 뚜껑을 열어보면 신기하게도 물이 없어진 항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명대사께서 이 고을을 지나시다가 이 앞산 등남산을 보다가 앉아서 쉬다가 하시다가 보려니까 이 새 마을을 보니까 불매기를 해줘야 좋다고 해서 그 대사님이 이걸 한번 불매기를 해라 이 마을 해가지고 그나마 그때 와가지고 이 마을 촌장님을 배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매기를 하셔가지고 이 불매기 유래가 지금으로부터 448년 전에 이게 불매기가 시작돼가지고 오늘에 이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왔습니다. 화재로 인한 마을의 액을 막을 수 있다는 불마기제. 근위정약 보혜지천 사람들은 조상들이 해왔던 그대로 마을의 전통을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덕분인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큰 불은 지금껏 없었다고 합니다. 오액 관계. 음력 2월 1일에 제를 지내는 것은 첫 금음을 넘기고 새로 시작되는 날이라 부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서남단에 자리 잡은 한평은 서쪽으로 한평만을 비롯해 나주, 광주, 무안, 영광, 장성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산세가 완만하고 면적은 서울의 3분의 2쯤 되는데 이곳에 3만 6천여 명의 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라는 한평. 조선 태종 9년 한풍현과 모평현을 합쳐서 한평이 된 곳으로 두루 화평한 땅이라는 이름 그대로 산지보다 평야가 많은 곳입니다. 한평만 인근의 한평평야, 고막평야, 솜불평야 등의 넓은 들을 가리켜 흔히 한평천지라고 부르죠. 한평의 들녘에는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한 뼘도 넘게 올라온 양파밭에는 벌써 농사일이 시작됐습니다. 한평은 기후가 온난하고 강수량이 풍부해서 예로부터 쌀은 물론이요 보리, 양파 등 각종 작물들이 잘 자랐습니다. 오죽하면 한평 쌀밥을 먹고 죽은 사람은 상여가 더 무겁다고 했을까요? 야, 참 거대한 논입니다. 호남 평야의 일원인 한평 들녘인데요. 참 웅장한 이 대지를 보면서 그 참 조그만 텃밭 농사에 땀 흘리던 제가 아주 그냥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거대한 농토를 일궈낸 그리고 비옥하게 가꿔낸 농부들의 위대한 땀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아마 이 넓은 이 식량지대를 그래서 한평천지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드넓은 땅과 온갖 해산물들을 건져 올리는 바다. 그 풍요로움은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했고 바로 그곳에 양반들은 터를 잡았습니다. 큼지막하고 오래된 기와집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평 마을은 무려 1000년을 이어왔다는 한옥 마을입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흙돌담들이 마치 한 집처럼 느껴집니다. 오랜 풍상을 견디며 오늘까지 마을을 지켜왔을 테죠. 아이 좋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예. 청소 좀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그 청소 빗자 또 이상하네. 아, 예. 잠깐만요. 예, 예. 야. 이 신우대라고. 네. 과거에는 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네. 그 화살 대안 있어? 그 한 것을 지금 제가 신우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야, 그거 이 마을에는 그 예. 대가 많이 있고 신우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대를 이용하셨구나. 선수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니, 여긴 전부 거의 다 한옥이네요. 여기가 모평 현 소재지입니다. 아, 여기가요? 네, 지금 한평군 하지만은 예. 한평군이 왜 생기냐면은 그 당시에는 한평 소재가 한풍현이고 여기는 모평현이었어요. 모평. 그래서 모평현. 한풍현에 함자 따고 예. 모평현에 평자 따서 한평군이 된 것이에요. 아, 예. 그렇게 한평이 된 거군요. 마을 깊숙한 곳에는 역시나 천년을 이어왔다는 샘물, 안샘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안샘. 예, 예, 안샘이라요, 안샘. 아, 안에 들어가 있어 안샘이군요. 안샘은 다른 말로 골샘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 모평현 동원의 내하에 있던 우물이라고 합니다. 되지 않고. 이 샘물 하나로 예. 나 어려서는 이 마을이 한 200호가 되는데 이 예. 샘물을 먹고 살았어요. 아, 200가구가 예. 이 샘물로 다. 천년을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안샘은 맑을 뿐만 아니라 물의 온도가 사철 일정하다는데요. 샘 주변에 지천으로 자라나는 대나무와 야생차의 수액이 흘러들어 물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 땀띠기 나지 않습니까? 예, 예. 여름에 새벽 일찍 와서 한 2박 세우면 땀띠가 가지고 그게 시원했어요. 아니, 먹는 물로 그냥 먹으면 예, 돼요? 먹을게요. 예. 아니, 그럼 여기도 빨래도 하셨나? 예, 가게에 있는 제가 빨래터가 빨래도 했어요. 아, 이렇게. 예. 세탁까지. 고즈넉한 고살길을 따라 천년의 시간이 일렁입니다. 돌담을 따라서 고택 구경에 나서봅니다. 와, 얼마나 집이 큰 거야? 남도 지방 고유의 모양새를 갖춘 반가의 집들이 멋스럽습니다. 모평마을은 파평 윤씨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집성촌인데요. 조선 세조 때 윤길이 무어사화에 연루돼 제주도로 귀양 갔다가 돌아가던 길에 마을의 산수에 반해 정착하면서 파평 윤씨 집성촌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귀영제라. 그중 귀령제는 파평 윤씨의 종가로 사한부 대사원을 지낸 윤자화가 부모님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 지은 집입니다. 아, 이쪽에서 옵니까? 예. 아. 보다 이제 보다. 아. 젖을 버리고 네.
대선을 벌이고 이제 이 낙양 오셔가지고 대선을 관두시고 아예 포기하시고 버리고 이제 낙양에 서서 귀령제가 이제 돌아올 게 벼슬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 영자가 그 중국의 영강 그런 게 이제 그 하남성 등본원에서 발원해가지고 안희성 희수에 흐르는 영강이 있는데 그 영강의 비유 그러니까 인천산에 오는 무이천 그거를 영강에 아마 비유해서 그래서 이제 귀령제라고 호를 그렇게 귀령제. 150년을 훌쩍 넘었다는 고택은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대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사원까지 이렇게 위정헌 그죠? 윤자 화 위정헌 대부행 사헌부 대사헌자. 이건 나라의 녹을 먹을 때 받은 교지며 과거 합격 문서까지도 잘 보관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합격 그런 거죠. 합격 문서입니다. 이거 합격 문서. 과거 합격 문서. 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 부친까지. 부친. 기자 진짜 부친까지. 대단하네요. 야,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아버님이 잘 보관. 아버님이. 야, 그러니까 5대조 100몇십 년 보존한 것 치고는 아주 깨끗한 거네요. 대를 물려온 옛집에는 한 집안의 진한 흔적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들 처마와 석가래에서는 아직도 송진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여러 사람이 살다가 사라졌지만 이 건물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옛날 얘기들을 기억하고 있죠. 대청마루에 친한 친구나 불러서 천년 묵은 샘물로 차를 다려서 둘이 한담이나 하고 싶군요. 모평마을 못지않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보물 제1372호로 지정되어 있는 고막천 석교는 똑다리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고려 원종 14년, 지금으로부터 730여 년 전이죠. 무한 법천사의 도승 고막대사가 도술로 이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구를 낯쓰게 똑다라고 했다 이렇게 우리는 진정이 가는데 하여간 도술로 훔치고 잘났던 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곡식을 널어도 밑으로 안 빠질 정도 잘 되었고 마치 나무로 만든 듯 돌을 자유롭게 자르고 짜맞춘 솜씨가 돋보입니다. 지금까지 축조연대가 밝혀진 돌다리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옛날엔 광주나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도보로 걸어댈 때 사람이 보행으로 걸어댈 때에는 제가 국도나 다름이 있을 정도로 컸었어요. 그러다가 장차 이제 철도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철도 놓고 저 도로도 차근차근 나아지니까 야 저리 차가 대에 불고 그랬지. 옛날에 순 보행을 얻을 때 요리됐답니다. 다리는 고막천의 물살을 견디며 수백 년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음력 정월과 2월에는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액마기제가 열립니다.
이곳 산내리에도 오랫동안 지켜온 독특한 풍습이 있다는데요. 음력 2월 초하루 아침, 마을 사람들이 짚을 들고 모여서 다 같이 줄을 꼬기 시작합니다. 잘 마른 짚은 집집마다 각출하는데 흉사가 있는 집의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해 전만 해도 줄을 꼬기 전 먼저 당산제를 지냈지만 지금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산사시력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줄을 들이고 하는 것은 마을에 첫째 건강하고, 둘째 풍년 들고, 셋째는 이제 우리가 단합해서 항시 어려운 일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동 할머니한테 이 옷을 해드리고 우리가 마을이 전부에서 제사를 지르고 그래요. 새 줄을 꼬는 동안 다른 한쪽에선 작년에 입힌 줄을 부지런히 걷어냅니다. 마을 앞을 지키고 있는 이 큼지막한 돌이 바로 마을의 수호석인 선돌 할머니. 묵은 짚은 태워 지난해의 액을 떠나보냅니다. 원장 없은 게 그러지. 사람이 남자들 뛰고 여자들이 해야지. 말도 남자는 몇 명이 넘는데 그래도 그냥 말도 아닌 소리를 해. 그래도 죽겠는데 지금 내가 아니다. 선돌 할머니께 옷을 해드리는 풍습은 이 마을에서 태어났든 이 마을로 시집왔든 산내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지지 않고 해온 마을 행사입니다. 옛 사람들은 만일 옷을 해 입히지 않으면 흉년이나 질병이 찾아온다고 믿었죠. 1년이 넘더겠어. 여름 저 선도 할머니한테까지 줄이 다야. 저는 가뭄은 안 모지래. 나는 봉아리가 모지래 그런 게. 저놈을 이제 딱 이제 그대로 하고 지금은 잡아들이지 마시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완성된 줄을 두고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시작! 옷을 입히기 전 그 줄로 남녀가 편을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는데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네요. 올해는 풍년이 들런가 봅니다. 아무리 날씨가 구져도 한 해도 걸은 적이 없으니 이젠 어림짐작으로도 정확한 줄의 길이를 맞출 수 있을 정도. 선돌 할머니에게 옷을 다 입히고 나면 그 앞에 정성껏 마련한 제수를 진설하고 제를 올립니다. 우리 불악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 잘 되기 바랍니다. 산내리는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인 보통 시골 마을입니다. 자, 출석 부릅니다. 기다리. 예. 똑똑이 언니. 예. 그다음 뽀뽀. 예. 뽀뽀를 너무 잘하니까 뽀뽀. 예. 자, 그다음에 자, 팽이.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오, 씩씩하고. 그다음에 자, 이거 오랫동안 불려온 장성댁, 나주댁 같은 태코를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산내리 할머니들. 별명은 어떻게 지어진 걸까요? 내가 이 중에서 기들 키 크다고인가 키 짧으라고 했다. 날마다 운동한다고 뺑뺑 돌아다닌다고 뺑돌이라고. 뺑돌이? 예. 할아버지랑 맨날 뽀뽀하고 잤어요. 아버지랑 뽀뽀하고 사요. 할머니들은 요즘 한글 공부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깨우치는 한글이 쉽지는 않아도 할머니들의 열의는 누구보다 뜨거운데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온 세월이지만 글자 모르는 서름은 컸었습니다. 이제 75살이나 먹어갖고 배에서 못 얻었으면은 그래도 어디 가서 자필하라는 데가 있단 말이요. 자필하라는 데가 있으면은 그건 해야 쓰는데 내 이름자도 못 써서 못 살아갔어. 그래갖고 이러고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이름자도 쓰고 해. 이 땅의 많은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여자로 태어나면 배움의 기회를 얻기 힘들던 시절이었습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글을 읽고 또 쓰게 되면서 할머니들은 생활 속의 소소한 기쁨을 새로이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라도 좀 알게 되는 것이 겁나게 기쁘다고. 이거 생각지도 못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자, 이대로 끝날라고 합다 했는데 새 세상 만나는 것 같이 기뻐. 근데 이번에 강주를 가는데 버스 안에가 이러고 자막이 나가더라고요. 여기 어디 정점은 몇 시 몇 분에 도착해요 하고 딱 써져. 그게 그런 것도 읽어볼 수 있고, 그래 그거 조금 안다는 것이지 그것이. 웃기지요? 할머니들이 웃겨. 늦 공부에 때로는 피로가 몰려와도 할머니들의 글 읽는 소리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파도 소리 들려. 한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일거리들이 한가득입니다. 요즘은 장을 담그는 시기. 여기다 장 담았다 이렇게 건져요. 겨울에 띄워 묵혀놨던 장독에서 메주를 분리해 된장을 담습니다. 된장이 적으면 한 해의 음식 맛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맛이요. 집집마다 모두 다른 것이 또 장맛인데요. 이 집 장맛의 비결은 빼놓지 않고 해놓는 찰진밥과 색깔도 곱게 빻은 고추씨 가루입니다. 어째 좀 남다른 것 같죠? 저는 이렇게 찰밥 넣는 거 처음 봤어요. 떡을 해갖고 떡을 배려버렸어. 근데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에이 자꾸 된장이라 넣어야 쓰. 그리고 된장이라 넣었대. 이러면 된장이 꽃감날로 저녁이 맛있어. 그래갖고 그대는 집에다 갖고 쪄가서 넣어. 그래서 사남매가 이거 먹으면은 좋아라 하겠네요, 그냥. 예, 사람이고 우리 저기 형제가는 팔남매고. 근데 얻어간 놈은 얻어가고 그럼 또 오면 얻어가고 없는 놈은 못 얻어가고. 뭐 잡수요? 내일 나눠 먹지. 평생을 한평 땅에서 살아왔다는 할머니들. 옛날 시집살이가 심하던 시절에는 장 담그는 날이 아주 고생스러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빨래한 날은 먹을 것 없던 게 바쁘고 담그는 날은 짠가 안 짠가 이러고 찍어 맛봤다고 물 먹었다고 밥 안 주고. 옛날에 시집살이가 그랬어. 그 지난한 세월을 견디며 자식들을 키워내는 동안 머리엔 하얗게 서리가 앉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나비입니다. 한평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도 나비를 형상화한 각종 상징물들입니다. 한평군 곤충연구소 나비사육 온실에선 다음 달에 열릴 나비축제를 앞두고 나비들의 부화가 한창입니다. 막 번데기를 벗어던지고 깨어난 나비들이 화려한 날개짓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나비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이 나비가 가장 어떻게 보면 나비 종류 중에서 크면서 강하면서 주로 이제 해안 쪽에 살거든요. 그 남방 계열해 가지고 큰 바람에도 강하고 이게 역경에 강하고 좀 강한 한평 군민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올해의 나비를 선정했습니다. 한평이 나비의 눈을 돌린 것은 농촌 지역이 가진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적도 많고 예민한 나비는 키워내는데 공이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농약에 민감하고 일단 환경에 민감하고 그래서 조금만 뭐 해도 이런 나비 종류는 그 중에서 곤충 종류 중에 가장 약한 종이라고 보면 되죠. 가슴이 시원하네. 어렸을 땐 그 호랑나비를 아침 일찍 만나면 참 좋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호랑나비 쫓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엔 꽃들이 많이 펴도 나비들이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나비들이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만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한평은 그 군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비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빌딩 사이에 호랑나비들이 그냥 훨훨 날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비는 한없이 쇠락해가던 농촌 마을 한평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한평은 지금 나비와 함께 다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나비 외에도 한평에는 자연의 청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종류가 애기밖에 갖고 붉은밖에 적어요. 겨울의 끝자락에 한평을 찾아온 한 가족. 이들은 남다른 여행을 하고 있다는데요. 머리 이런다고. 생태 해설가의 안내를 받으며 찾아간 곳은 바로 동굴입니다. 이제 막 동면에서 깨어난 관박쥐들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저 초음파를 요리했잖아요. 코로. 네, 이거 코 비읍으로 비읍이라고 하거든요. 이걸요. 그리고 이제 붉은 박쥐나 그런 일반 집박쥐들은 입으로 초음파를 발산하고. 그리고 이게 왜 이름이 관박쥐냐면 이제 귀 모양이 관악기 닮았다 해갖고 관박쥐라는 말도 있고. 박쥐들이 살고 있는 동굴은 일제강점기 금을 캐던 폐광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인근 폐광에 일명 황금박쥐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동면 중에 있는데요. 10월 정도에 이제 동면에 들어가가지고 약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동면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160여 개체로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차츰 환경 변화에 의해서 개체 수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붉은 박쥐도 이제 이쪽 옆 동굴에서 산다는데 그게 멸종 위기라고 하는데 그건 보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박쥐라는 그 동물 자체를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황금박쥐는 멸종위기동물 1호로 지정돼 있어 우리가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붉은 박쥐라고도 부르는 황금박쥐는 천연기념물 제452호로
오렌지색 작은 몸통에 검은 날개를 가졌습니다. 보통 5마리 정도가 작은 무리를 이루어 지내죠. (2일과 7일) 한평의 아침은 왁자지껄한 5일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한평 5일장은 1903년 개설돼 그 역사가 100년을 훌쩍 넘어서는데요. 산과 바다, 강과 평야를 두루 갖춘 한평은 예로부터 장이 크고 없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잤어요. 안녕하세요. 팔고 있던 녀석을 즉석에서 회를 떠 출출함을 달랠 수 있는 것도 장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미겠죠. 이게 무슨 고기라고요? 참숭어라고 참숭어. 참숭어. 예. 장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예. 시대가 변해 경기는 예전만 못해도 상인들은 옛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됐어요? 예.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나서 장사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시장이 어땠어요? 여기 장터가 좀 기억나요? 여기 엄청 컸죠. 전라남도에서 몇 번째 안 됐죠. 옛날에는 다 있어요. 장이 다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큰 장이에요. 큰 장 되어버렸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군장 되어버렸어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면장도 이러고 있었는데 면장이 없어져 버리고 군장이 되어버렸죠. 화개장, 장흥장과 더불어 남도 3대장으로 꼽히는 한평 5일장. 팔고 있는 물건들 대부분은 직접 따고 기른 것들입니다. 자연산이나 잡사봐 이러고 좀 물은 없어요. 아저씨 이리 와 해보세요. 이렇게 물이 없어. 내가 따고 온 것인 게 자연산 석가. 자연산 석가 이러고 좋은 석가만 사게. 채소를 파는 채전엔 푸릇한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시금치며 봄동, 달래 등 봄나물들이 향긋한 봄을 몰고 나왔습니다. 동전 한 잎을 두고 소란한 흥정이 오가는 가운데 아이고 어르신은 벌써 들고 온 물건이 모두 동인한 모양입니다. 오늘 많이 파셨어요? 어째 뭐 사진 찍는다고? 난 많이 찍었다네. 하늘에. 많이 찍으셨어요 사진? 많이 찍었어. 영등 사진이고 이것은 참말 이거 텔레비 나온다 하네요. 맨날 여기 잘했다. 못 타서 아들도 여고 딸도 여고 이제. 아드님이랑 따님 다 여우셨어요? 아니 들려왔어. 결혼식 언니도 가고 초상난디도 가고 이거 돈 벌어도 우리도 가보러 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장터를 지키며 5일장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한평 5일장의 명성을 드높인 또 다른 1등 공신은 바로 육회 비빔밥입니다. 갓 도축한 신선한 생고기를 넣어 쓱쓱 비벼 먹는 육회 비빔밥은 한평의 특별한 별미입니다. 교육도 하고 소단지도 사고 김밥도 먹고. 삶아서 썬 돼지 비계를 함께 넣어 비비면 더욱 고소한데요. 옛날에는 장날에나 겨우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배고프고 할 때는 사실상 그때 보면 또 5일장 그때 와서 또 한 번씩 먹어보죠. 그때 당시에 이런 요 소고기 비빔밥을 함부로 먹는가? 함부로 못 먹지. 지금 이게 사실 이렇게 식구대로 와서 먹지. 나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봐 이런 말도 편집도 하려면 한디 아버지만 가만히 와서 모르게 사 먹고 갔지. 육회 비빔밥은 기름기가 적은 소 엉덩이 살을 이용하는데 한평에선 이를 박살이라고 부릅니다. 한평에 또 오시장도 있지만은
도축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선한 선지도 아침에 이렇게 곧바로 오고 해서 이렇게 한 평에는 육회 비빔밥에 선지국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딸려서 나오거든요. 장날을 기다려 농사 지은 것들을 팔고 그 돈으로 육회 비빔밥 한 그릇 사 먹으면 마음이 두둑해져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농사가 많던 옛날엔 장터에 대장장이들도 빠지지 않았었는데요. 입구에 들어서자 쇠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이곳. 아주 오래된 대장간입니다. 나시며 부엌칼, 호미 등 각종 농기구와 농촌 살림살이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제일 바쁜 때가 제일 바쁠 때 언제? 항상 한가한 날이 없고 가을에 양파 심을 때 양파 어미가 그렇게 바빠. 이것이 양파 쓴 거. 감맨 거, 양파 쓴 거. 그런데 호미라고 다 같은 호미가 아니라네요. 각처의 지방마다 허미가 틀려가지고 양골치 아파. 그럼 다 맞춰야 될 게. 땅 넓고 농사 많은 한평의 터를 잡아 일손 놓을 새 없던 좋은 시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중국산 농기구들이 들어오면서 대장간의 인기도 시들해졌습니다. 색값이 비싸서 옛날에 다 잘라 내버렸는데 색값이 비싼 게 다 이렇게 피었었어. 이곳에선 지금도 일일이 쇠를 달고 사람의 손으로 물건을 만듭니다. 이 작은 쇠 조각 하나면 낫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59년. 59년 동안 하네요. 9년간 했어. 59년간.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로지 사람의 힘에만 의존하던 대장간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달군 쇳덩이를 두드려 모양을 잡아가는 매질은 기계가 두드리는 작업을 대신하면서 훨씬 수월해졌죠. 옛날에는요. 쇠를 다 손으로 때리셨죠? 손으로 때리고 저 앞에서 일꾼들이 매질 서 있어 했어. 근데 지금은 기계로 하시는 건가? 매주로 하시는 거죠? 인건비가 비싸니까. 하지만 마무리 작업만은 반드시 손으로 매질합니다. 모양과 두께는 전적으로 대장장이의 솜씨에 달려 있습니다. 대장간 곳곳에는 낡은 연장들을 비롯해 세월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18 어린 나이에 북한에서 피난와 한평에서 대장장이를 시작한 것이 20살 무렵. 함께 늙어온 수십 년 단골들은 망가진 농기구를 가져와 알뜰하게 고쳤습니다. 조선나 헌놈도 여기서 치요? 치재, 치어. 조선나 헌놈 치워주냐고? 치워주냐고? 옛날부터 조선나 고쳐 쓰는 건 아니야. 그래. 거시랑 있어. 잘 붙이세요. 잘해. 아주 잘해. 아주 말도 못하게 잘해. 아주 고수 선수 이언터리는 아주 1등이야 1등. 아 이거 매. 농기구뿐만이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뭐든지 뚝딱 손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갖고 가셔야죠. 예? 다른 거 좀 봐보시오. 야? 기술자 양반이 좀 봐봐. 됐어요. 됐어. 야. 우메 감사한 그 나는 겁나게 오래 걸린 줄 알았구만은. 만드신 거 써보셨어요? 그럼? 부르면요 우리 맨날 쓰죠. 굉장히 좋아요.
다른 데서 하면은 근데 다른 데도 해보지도 않았지만 가서 물건을 이렇게 봐보면 이 할아버지가 한 것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디자인부터서 우리가 이렇게 딱 들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은 감이 오거든요. 아 이거는 잘 되겠다. 아 이거는 아이고 이거 틀리다. 이제 이런 면이 있는데 여기 와서 하면은 뭐 그럴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서 정력학을 세워주던 충신과 효자, 그중 가장 나기 어렵다는 연료. 그런데 이 마을엔 무려 8명의 열부를 기리는 정력학이 있습니다. 정유년, 멜로니아에서 정유재란에 그래갖고 이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갖고 60년마다 한 번씩 지내기니까 그 일갑이야. 그것이 아주 굉장히 이 근방이 아주 큰 잔치거리였어. 마을에는 지금도 팔열부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유재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전라도 이쪽으로 침입을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계신 분들이 다 싸워서 돌아가시고 부인들은 배를 구해가지고 피난 가는 도중에 외선을 적선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아 몸을 더럽히고 죽느니 이거 우리 여기서 순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빠져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일제시대 때 전부 일본 놈들은 완전히 적수 이렇게 관계돼가지고 학교도 안 보내버렸어. 팔열부의 사연이 후손들의 아픈 역사로 이어진 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니 저 비닐하우스 속에서 뭐 하고 계세요? 호박 씨 빼요. 봄에 또 심어요. 이거 씨를 또 심어요 이렇게. 아, 이 씨가 이만한 호박이 또 되는 거예요? 이걸 심으면 이것이 돼요. 이렇게. 야. 이걸 지금 야, 근데 이 종자는 왜 이렇게 커요? 예, 일부는 큰 거 씨도요. 이거 무슨 늙은 호박 뭐 이러잖아요. 이거 참 신기하네. 농사 짓는 게 참 신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땅벌이들 이렇게 한 것이 예. 이렇게 고생하고 하면 이렇게 대가가 다 나와요. 이렇게. 아, 그러군요. 예. 이건 몇 개, 이 씨 다 심으면 이만하게 다 나와요? 아니, 하나에서 많이 열어요. 아, 또 하나에서 많이 열어요? 하나에서 나왔고 농굴보다 왔고 매도매도 많이 열어요. 아, 이 한 놈이 또 예, 하나 이거 하나.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야, 그 농사 짓는 게 재미있겠네요. 그런 게 시골에서 살지요. 그러면 도시에서 살지요. 아, 예. 진짜 있으세요? 재밌어요, 진짜. 이게 한남 송면 여기 농풀에서 이렇게 많이 연디요. 그래요. 예. 아. 올해는 또 얼마나 큰 호박이 열릴까요? 한 해 농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축 몇 마리를 기르며 귀여운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내외. 식구들 자랑에 침이 마릅니다. 저 개 이름이 뭐니 근데? 복돌이요. 복돌이야. 야, 이거 튼실하게 생겼네 이놈. 걔가 지금 현재 보통 개가 아니고 아주 좋은 종자를 제가 먼데 그 다른 면에 가서 새끼를 사왔어요. 아, 사왔어요? 예, 사와가지고 이렇게 좋잖아요. 지금 현재도 성장이 3분의 1이 더 성장이 될 거예요. 이거보다 3분의 1 더 큰다고요? 예, 3분의 1 더 커요. 아, 이게 지금 몇 살 된 놈이요? 지금 아주 올려는 1년도 못 됐어요. 아, 1년도 못 됐는데 왜 이렇게 커요? 뭐 가시오가피 줄을 먹입니까? 그것까지는 안 얘기했지만 하여튼 먹성을 잘해요 아주. 아, 그럼 해봐. 아, 예. 빨간날 그게 내가 오지 말래요. 오지 말래요. 열아번. 우리마다 신화를 잘 지켜 못한 사과를 예방하자고 그것으로 외칩니다. 아주 야무지고 똘똘하죠. 근데 요 녀석 이름이 아주 걸작입니다. 인사 대중이 막 치잖아. 편지 장천님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 손자 때문에 그냥 예. 세상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이쁘죠, 손자가. 예, 이뻐요. 할아버지가 직접 지었다는 그 이름에 고향에 대한 애정이 담뿍 느껴집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거 더욱더 건강하시고. 예. 자, 좋은 성찬입시오. 예. 여기서 주신 오가피를 마시면서 오가피물이요.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죠? 예, 예. 겁나게 맛있어요. 예, 겁나게 뭘또 맛있어요. 말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았어, 안녕히 계십시오. 예. 더욱더 건강하시고. 예, 예. 목도리 잘 써라. 정천지 안녕. 안녕. 들과 바다, 산과 강을 고루 갖춘 살기 좋은 땅. 가득 차서 충만할 함자와 평화로울 평자. 이름이 뜻하는 대로 이곳 한평에서 허전했던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